자, 우리 이제 소화계통 전반적인 얘기 앞에서 나눴고, 그리고 입 이야기 했죠. 입에서는 팔레이트, 입 천장, 구개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침샘, 셀리발리 글랜드 이야기를 했고, 음식물을 꿀꺽 삼켰을 때 처음 만나는 소화계통, 호흡계통에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 파링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식을 꿀꺽 삼키면 어디로 내려가죠? 식도를 통해서 쭉 내려가죠. 식도는 인두에서 파링스에서 이어져서 위 스토머크에 도달하는 관 모양의 기관으로 음식물 운반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길이는 25cm이고요. 지름은 약 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그 되게 뻑뻑한 고구마 같은 거 갑자기 먹으면은 목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식도를 온전히 느끼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 부위가 식도 에스파구스이고요. 에소파구스입니다. 자, 식도 역시 점막은 중층, 편평, 상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입안과 동일하죠. 그리고 점막의 아래 부분에는 교원탄력 섬유 결합 조직으로 혈관, 신경, 림프가 존재합니다. 점막 하에는 혈관, 신경, 림프가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근육은 보통 몇 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소화관의 근육은 통상 2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속돌림근, 바깥 세로근 이렇게 2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위가 25cm의 길쭉한 이런 관이잖아요. 이 관에서 상부의 한 3분의 1 정도는 가로무늬근, 횡문근으로 이어져 있고 하부의 약 2분의 3 정도는 민무늬근, 평활근으로 이어져 있대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위쪽은 조금 더 좀 더 수의적인 운동 같은 운동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꿀꺽 우리가 삼키는 이제 이런 만나는 지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근데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찐 내장 근육이 되는 거죠. 식도 에스파구스를 지배하는 신경은 10번 미주신경이고요. 이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연동 운동이 일어납니다. 식도가 가진 그런 어떤 해부 생리학적인 특징은요, 생리학적 협착 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지올로지컬 컨트릭션이라고 하고요. 생리학적 협착 부위가 3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어디? 막 시작되는 부위, 그리고 기관 갈림과의 교차점, 그러니까 중간쯤, 그리고 가로막, 관통 부위, 가로막 뭐였죠? 횡격막이었죠? 횡격막 이름은 다이아프렘, DIAPHRAGM, 다이아프렘, 횡격막이 호흡기계와 소화기계를 막아주는 하나의 막이었잖아요. 그 막, 가로막 통관 부위 아래로 이렇게 생리적 협착 부위가 존재를 합니다. 이 협착 부위가 존재하는 이유 뭐겠어요? 도로가 계속 넓은 고속도로가 있으면 차가 쌩쌩 달리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도로가 막 갑자기 5차선이었는데 1차선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차들이 이렇게 막 천천히 가고 정체가 생기고 이러죠. 그러니까 즉 식도 역시 25cm의 길쭉한 관으로 이어져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러한 피지올로지컬 컨트릭션이라고 하는 생리적 협착 부위를 3군데 둠으로써 음식물을 꿀꺽 삼켰을 때 갑자기 내려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부위가 있으면서 음식물이 적정한 양이 적정한 속도로 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이겠죠. 그리고 이 생리적 협착 부위 1번과 3번에는 식도괄약근 스핑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 식도괄약근의 이름은 위쪽에 있는 식도괄약근은 UES라는 약자를 사용하고요. 위쪽에 있는 에소파질 식도의 스핑터 조임근이라는 얘기죠. 상부 식도 조임근, 상부 식도 괄약근, 에소파질 스핑터입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식도 역류를 방지하는 거죠. 식도에 들어있던 게 다시 입으로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고요. 하부 식도 조임근, 이 친구가 좀 문제가 많이 돼요. LES라고 해서 로얼, 아래쪽에 있다라는 거죠. 에스파질 식도 스핑터 조임근. 이거는 식도랑 위 사이를 조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들어갔던 음식물이 식도를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우리 아까 입안에 있는 침은 pH가 얼마라 그랬죠? 6.4에서 7.4 사이로 약 알칼리성이거나 혹은 중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위는 위산이라고 하죠. 위는 강한 산성이거든요. 이 산성 물질이 이런 스핑터가 없으면은 LES, 하부식도 조인건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혹은 술을 많이 마시고 누웠을 때 이게 식도를 다시 이렇게 역류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강한 산성이 중성이나
약 알칼리성인 그런 이제 점막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서 산성에 의해서 손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부식도 조임근의 큰 역할은 위식도 내용물을 역류 방지한다라는 역할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갈게요. 식도 에스파구스에는 식도 조임근, 스핑터가 존재를 하고요. 스핑터는 두 개입니다. 상부식도 가략근, 하부식도 가략근.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될 게 하부식도 가략근, 로얼 에스파지얼 스핑터이고 이거는 위식도 내용물의 역류를 방지한다. 역류를 방지하는 이유는 정말 유명한 질환이죠. 위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GERD 이거 특히 간호학 배우시는 분들은 엄청 흔한 질환으로 많이 강조를 받는 질환인데요. GERD는 가스트로 에소파질 리플렉스 디지즈의 약자입니다. 가스트로랑 에소파질이 리플렉스 넘쳐서 디지즈 질병이 생겼다라고 해서 GERD라고 부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 위가 있는데 위에 들어있던 음식물이 반복적인 역류로 리플렉스 넘쳤다는 거죠. 근데 이건 강산성이에요. 그래서 식도 점막 중층 편평상피 점막이 손상돼서 염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이 쓰리고 바싹바싹 타고 막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원인은 너무 많이 먹었다던가 혹은 위 내부 압력이나 복압이 증가했다든가 임신 중일 때 이럴 때겠죠. 괄약근 압력이 감소했다던가 그럴 때 이게 역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부적절한 시간에 먹는다든지 많이 먹고 많이 먹고 눕는다든지 이런 이제 생활 습관들이 좀 교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슴 쓰림, 가슴이 바짝바짝 타는 것 같은 증상 합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증상 단어죠. 위산이 역류해서 시큼시큼한 게 올라오는 느낌, 소화기 증상, 시큼한 게 치고 올라오면서 기침이 나고 오심, 속이 메스껍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치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진단은 당연히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스핑터의 조임이 어떤지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해서 보고요. 그리고 식도 내압 검사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이 우선이 돼야 되고 위산치료제 PPI 먹으면은 이 속쓰림 증상은 확 줄어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식도 조임근의 역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구조 한 번 더 나오네요. 입에서 꿀꺽 삼키면 파링스를 지나서 식도 에스파구스로 가는데 이 생리적인 협착 부위가 3개, 하나, 둘, 3군데가 있다. 근데 첫 번째는 상부식도 괄약근, 어퍼 에스파질 스핑터가 존재하고 세 번째는 하부식도 괄약근, LES, 로얼 에스파질 스핑터가 존재한다. 근데 이 로얼 에스파질 스핑터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혹은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좋지 않아서 괄약근이 열리게 되면은 위에 있던 위산이 넘쳐 오르면서 뭐가 생긴다? GERD,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는 거 연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위 스토먹입니다. 위는 이름 스토먹. 식도에서 에스파구스에서 이어지는 앞뒤가 편편한 J 모양의 주머니예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죠? 이렇게. 용적은 1.3에서 1.4리터입니다. 그래서 1.4에서 1.4리터 정도면 이제 그 양이 대충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막 TV에 쯔양 이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친절한 햇님? 그런 분들 보시면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먹나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식도를 통해서 운반되어 온 음식물 덩어리를 모아뒀다가 여기서는 모아둬요. 주머니처럼 생겼잖아요. 주머니에 뭐예요? 넣어두잖아요. 그죠? 돈도 주머니에 넣어두고 뭐 사탕 몇 개 주머니에 넣어두는 거죠. 넣어뒀다가 위에 과 섞여가지고 이거를 죽상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죽 모양처럼 찐득찐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위에 날문 부분 한자어로는 유문부라고 하고요. 파일러러스라고 합니다. 이 파일러러스의 근육작용을 통해서 모아뒀던 그 죽상이 된 음식물을 소량씩 작은 창자, 소장으로 보내게 되는 역할을 해요. 위는 뭐랑 뭐가 연결된 거다? 식도, 그리고 위에서 음식물을 모아두었다가 이게 어디로? 소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소장 중에서도 누구? 십이지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위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겠어요? 소장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음식물을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분해를 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는 특이하게 근육이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역시
뮤코사, 그리고 점막 하층, 뭐 혈관, 신경, 림프 이런 게 존재했던 점막 하층, 서브 뮤코사, 그리고 머슬 레이어, 세로사, 장막으로 존재를 하지만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근육층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점막부터 살펴볼게요. 위는 점막에 많은 주름이 있고요. 그리고 위액을 분비하는 위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액은 가스트릭, 주스, 혹은 가스트릭 플루이드 라고 해요. 뭐 액체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쓸개에서도 나오는데 담즙도 이 주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혹은 뭐 액체 플루이드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점막 뮤코사에서는 많은 주름이 있고, 주름이 있어야 주머니도 커질 수 있겠죠. 그죠? 운동도 할 수 있고, 위액을 분비하는 위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점막 하층은 혈관, 림프관이 존재를 하고요. 머슬 레이어는 몇 개 층이다? 3개 층이다. 여기서는 속빗 근육, 중간 돌림 근육, 바깥 세로 근육 이렇게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겠죠. 이제 위가 이렇게 있으면 돌림 근육, 가로로 이렇게 돌리는 근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로 근육이 존재를 할 거고요. 세로. 그리고 빗살무늬, 빗근육. 이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더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막, 세로사, 작은 굽이 소만에는 작은 그물망, 큰 굽이 대만에서는 큰 그물망, 대만과 연결이 된다고 해요. 이 세로사가. 작은 굽이라 하면 위에서 요 안쪽을 작은 굽이라고 하고요. 큰 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바깥쪽을 큰 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위에 이제 위벽이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위벽, 점막층, 그리고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 나뉘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점막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자, 위를 좀 더 구조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뜯어서 볼게요. 요 그림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로로 둘러싸고 있는 중간 돌림 근육, 그리고 세로로 싸고 내려오는 바깥 세로 근육, 그리고 사선, 빗살무늬죠? 속빗 근육의 근육층 머슬 레이어가 3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작은 굽이는 lesser curvatura라고 하는 작은 굽이 소만이고요. 그리고 바깥쪽 큰 굽이 greater curvatura라고 하는 대만이에요. 이 소만, 대만이라는 거 당연히 작으니까 소만이고 크면 대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언급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구비가 뭘 말하는 건지 큰 구비가 뭘 말하는 건지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위를 또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위는 요 그림에서 나오는 단어들 보실게요. 위 식도에서 내려와서 위를 처음 잡아주는 거죠. 여기에 우리 아까 하부식도 괄약근이 존재를 했었죠. 그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카디아라고 부릅니다. 음식이 들어온다 들문이에요. 한글로는 카디악이고요. 들문에서 이 위쪽은 펀드스라고 해서 바닥이에요. 위의 바닥 부분인 거죠. 뭐지? 바닥은 이쪽이 바닥 아닌가? 아니고 편편한 부분을 여기라고 잡아서 위의 바닥 부분은 펀드스, 이 위쪽이 위의 바닥입니다. 펀드스. 그리고 위에 몸통, 바디가 있고요. 바디에서 이제 여기에서 음식물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쪽은 소장 중에 12지장이에요. 바디에서 12지장으로 나가기 전에 위에 전정부, 안트럼이 존재를 합니다. 전정부, 안트럼, 전정부 안트럼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위궤양이 많이 생기거든요. 위궤양의 호발 부위는 전정부 안트럼이다 라는 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소장으로 뿅 넘어가는 부분, 음식물이 날아간다 날문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파일로러스라고 합니다. 요 부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너무 색칠 많이 해서 지저분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요것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펀두스가 어디다? 바닥 여기다. 그리고 위가 들어오는 윗부분, 들문, 카디아, 그리고 날아가는 부분, 12지장이랑 이어지는 거, 팔러러스, 요거 2개 짝꿍이겠죠?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 그리고 위 중간, 바디 몸통, 위궤양 잘 생기는 부분, 전정부, 안트럼,
요 작은 그림이지만 요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 위에 우리 스토먹이라고도 하고요. 뭐 스토먹이라고 하죠. 이 스토먹에 염증이 생기는 거 가스라이티스라고 하고요. 위 점막에 염증이나 침이온이 생기는 거, 이거는 위에 점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점막에 문제가 생기다 못해가지고 그게 점막, 뮤코사, 그리고 서브 뮤코사 더하기 근육층, 머슬 레이어까지 타고 들어가는, 위에 빵꾸난 거죠. 그죠? 위에 구멍 나겠네.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가스트릭 얼서. 얼서가 궤양이죠. 가스트릭 얼서. 어디까지? 점막 하를 지나서 근육까지 손상되는 것이 위궤양이라고 해요. 호발 부위가 어디냐면 위식도 경계 부위, 그러니까 카디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위체부 바디고요. 전정부 안트럼, 이행 부위인 위각 딱 꺾인 부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각 여기 레설 커베이처입니다. 그리고 12지장 구부 및 전정부, 이제 12지장으로 가는 부위죠. 그죠? 거기나 전정부다. 그러니까 여기는 필로러스랑 그리고 전정부 안트럼, 이제 요 부위들이 호발 부위가 되겠죠. 요거는 조금 난이도 높은 그런 이야기여서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위에서는 중요한 게 위샘, 우리 가스트릭 글랜드에서 위에 가스트릭 주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위 점막은 중층 편평 상피인데 이 중층 편평 상피는 좀 특이하게 이런 위샘 가스트릭 글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스트릭 글랜드는 한 개나 여러 개의 샘이 모여서 위 오목, 위 소와 가스트릭 피트라는 곳에서 열린다고 해요. 올록볼록한 것처럼 생겼고 그 사이에 이제 요렇게 파지는 가스트릭 피츠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위 점막은 대표세포가 3가지인데요. 으뜸세포라고 부르는 이제 대장세포죠. 프린시팔 셀, 그리고 벽세포라고 부르는 파리엔탈 셀, 덧세포라고 부르는 보조세포, 뮤코스 셀, 이렇게 3가지 셀이 대표적인 위샘의 세포이고요. 으뜸세포, 주세포, 프린시팔 셀에서는 위에서 소화효소인 펩시노겐과 리파아제가 분비가 되고 벽세포에서는 염산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위산은 어디서 분비가 된다? 파리엔탈 셀, 벽세포에서 분비가 된다. 그리고 보조세포, 뮤코스 셀에서는 뮤코사인 점액이 분비가 되고요. 자, 요거 기억해야겠죠? 그죠? 으뜸세포, 파리엔탈 셀에서는 펩시노겐, 리파아제, 그리고 파리엔탈 셀에서는 염산이 분비된다는 거, 이거 생리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에는 중요한 게 많아요. 왜냐면 위가 문제가 생겨서 병원 온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냥 위가 문제가 생겨서 속 쓰린다, 토할 것 같다, 이런 걸로 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암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위는 굉장히 많은 질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임상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부위여서 단어와 기능, 생리학적 특징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소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에스파구스 그리고 스토막에서 주물한 음식물을 죽상으로 만들어서 어디로 보낸다? 날아간다. 날문을 통해서 소장으로 들어가죠. 소장 전체의 이름은 스몰 인테스틴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스몰 인테스틴이라는 것보다 소장이 하나, 둘,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장 전체 길이는 6에서 7m 정도 되고요. 지름은 3에서 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소장은 이 6에서 7m가 초반에 한 24cm 정도가 12지장, 손가락 12마디라고 해요. 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 2분의 5 정도 구간이 빈창자, 공장, 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대장으로 가는 마지막 부분이 돌창자, 회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자를 외워야 돼요? 한글 외워야 돼요? 영어를 외워야 돼요? 여기서는 3개 다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 그리고 12지장, 공장, 회장 순서예요. 자, 12지장 영어로 듀오데넘입니다. 네, 넘. 공장은 제주넘. 회장은 일리움.
요거 단어 외워주셔야 되고 중요해요. 어떻게 외워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쓰던 좀 쓸데없는 이상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영어 단어 한번 외워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랑 결혼해 듀오 아세요?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지인분께서 듀오를 통해서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셨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실 수 있지만 이제 막 30 넘어가고 40 다 돼가고 막 이러는데 일하고 뭐하고 내 삶 즐기느라 결혼 안 했는데 이제 결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결혼정보회사라는 데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정사라고 이제 약자로 이야기를 하고 그 결정사 중에 대표적인 데가 듀오랑 가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뭐 하는 데죠?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할지 안 할지 생각해보는 곳이죠. 어디다? 듀오. 자, 그래서 남자, 여자 만나는 곳 듀오. 그러면 음식물이랑 소화효소 만나는 곳 어디? 듀오. 듀오데넘입니다. 듀오데넘. 여기서는 위에서 나온 음식물이랑 각종 소화효소가 만나요. 듀오에서 남자 여자 만나니까 듀오데넘에서 음식물 소화효소 만나야겠죠? 그죠? 듀오데넘. 근데 만났는데 괜찮아. 그래 그러면 우리 한 2박 3일 여행 가서 이 사람 생활습관 어떤지 한번 볼까 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하면 여행 가잖아요. 어디로 간다? 제주도. 제주도로 갔으니까 그 다음 가는 곳 제주넘입니다. 제주넘. 제주도에 여행 가가지고 생활해보고 하니까 뭐 설거지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괜찮은 것 같아. 자, 우리 그럼 결혼합시다. 결혼하려면 뭐 필요해요? 집 필요하고 집에 가구 사야 되고 하죠. 가구 어디서 살까요? 한샘에서 살까요? 아니요. 일룸에서 사시죠. 일룸, 일리움. 그래서 듀오데넘에서 만나서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일룸에서 가구를 사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소장 스몰 인테스틴의 암기 방법입니다. 어이가 없지만 여러분 잠잘 때 기억나실 거예요. 듀오데넘, 제주넘, 일리움입니다. 듀오데넘에서 남자 여자 만나고 우리는 뭐가 만난다? 음식물이랑 소화효소가 만난다. 12지장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 각종 소화효소들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다음 장 먼저 볼게요. 우선 외워야 되니까. 자, 12지장 듀오데넘 여기에서는 큰 샘 창자 유두라는 것과 작은 샘 창자 유두라는 것에서 쓸개즙과 이자액이 나와요. 12지장에서는 위에서 나온 음식물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이거든요. 이게 12지장이고요. 12지장에 여기 큰 샘 창자 유두, 여기 메이저 파필라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작은 샘 창자 유두, 마이너 듀오데날 파필라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조금 잘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위가 이렇게 있고 위에서 다음 12지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2지장, 남자 여자 만나고 음식물 만나는 이 12지장 듀오데넘 에는 간에 붙어있는 쓸개에서 내려오는 쓸개의 총담관과 그리고 이자, 췌장, 판크리아스 아직 안 배웠지만 판크리아스, 액이 서로 만나는 이 큰 샘 창자 유두가 있고요. 그리고 부췌간, 췌장에서 췌액만 나오는 작은 샘 창자 유두가 있어요. 12지장에서는 쓸개즙, 이자액이 음식물과 만난다라는 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만났다, 듀오에서 만났다,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간다? 제주도, 그죠? 제주도. 그래서 제주넘. 그 다음에 어디서 가구 샀다? 일룸, 일리움. 맞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셨죠? 어렵지 않죠? 다시 볼게요. 작은 창자는 스몰 인테스틴은 12지장, 공장, 회장 3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소화효소로 막 음식물들이 나온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영양소로 변신하기 위해서 많은 최대한의 표면적을 넓히려고 돌림주름, 윤상주름, 서큘라 포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장의 상피세포 표면에는 수천 개의 창자 육모, 인테스티날 빌리, 그리고 이 인테스티날 빌리에는 각각 더 작은 마이크로 빌리가 있어요. 여기 볼게요. 하나의 볼록한 거를 인테스티날 빌리라고 하고요. 이 인테스티날 빌리를 뜯어가지고 보시면 올록볼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돌기 나와 있죠? 이게 마이크로 빌리입니다. 이것들을 쫙 펼치면 엄청 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흡수 면적이 증가해서
최대한 많은 영양소를 끌어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작은 창자 소장입니다. 인테스티널 빌리, 마이크로 빌리, 빌리라는 육모의 존재를 기억을 하시고요. 육모의 역할 뭐다? 흡수 면적을 증가시킨다. 자, 소장의 근육층은 다른 근육층과 동일하게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만 3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여기로 넘어올게요. 자, 작은 창자 소장은 12지장, 샘창자, 듀오데넘, 그리고 그 다음 빈창자, 공장, 제주넘, 여기 스펠링 틀렸네요. JEJUNUM입니다. 제주넘 이고요. 제주넘이 약 2분의 5 정도. 그리고 막창자, 돌창자, 회장, 막창자, 돌창자, 회장, 일리움이 존재를 해요. 듀오데넘, 제주넘, 일리움. 듀오데넘의 큰 특징은 뭐다? 큰 샘 창자 유두, 작은 샘 창자 유두에서 쓸개즙과 이자액이 동시에 나온다라는 거. 쓸개즙은 커먼 바일 덕트라는 총담관에서 흘러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자액은 팡크리아틱 덕트, 이자가 팡크리아스거든요. 팡크리아틱 덕트 최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큰 샘 창자 유두, 메이저 듀오데날 파필라에는 오디 괄약근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이 쓸개즙과 이자액이 나오는 양을 조절을 하게 돼요. 오디괄약근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들이 다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한 번에 너무 중요한 게 많이 쏟아지죠. 그죠,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듀오데넘은 파필라라는 유두를 통해서 소화액들이 나온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빈창자 공장 제주넘이었고요. 제주넘에서는 대부분 화학적인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2지장에서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과 쓸개즙, 이자액 이런 것들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만나서 섞이면서 화학적인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지방을 먹었던 그 지방 덩어리, 탄수화물 덩어리로는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단위로 분리가 되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작은 단위로 화학적으로 쪼개는 역할이 제주넘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흡수도 동시에 이루어지죠. 흡수는 어디에서? 빌리, 육모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돌창자 회장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 돌창자 회장에서도 역시 이제 흡수가 이루어지고 돌창자 회장이 끝나면 대장을 만나게 되는데 대장을 만나는 그 부분이 그 부분에서 우리 위에서도 식도가 음식물 내려보낼 때 조임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위에서도 12지장으로 내보낼 때 또 조임근이 있었죠. 그것처럼 소장에서 대장으로 갈 때도 돌창자 판막, 일레오시칼 밸브, 한자어로는 회맹판이라고 합니다. 회맹판, 일레오시칼 밸브가 소장에서 대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양을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쪼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소장에서는 각각의 이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듀오데넘, 제주넘, 일리움 기억해두시고 12지장의 역할 기억을 해두세요. 12지장은 중요한 장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대장의 큰 이름은 라지 인테스틴이고요. 대장에서는 주로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장은 이제 소장에서 넘어와서 만나는 막창자, 맹장, 시쿰, 그리고 전체 대장, 결장, 콜론, 그리고 대변이 모아져 있다가 나가는 직장, 렉텀으로 나뉘게 돼요. 대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에서 흡수하지 않은 물, 그리고 전해질을 흡수하고요. 대장균에 의해서 비타민 BK를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장도 해부학적 명칭 한번 볼게요. 자, 소장에서 뿅 넘어갔다. 넘어갈 때 막아주는 판막이 뭐다? 돌창자 판막, 회맹판, 일레오시칼 밸브가 있고요. 넘어가서 만나는 바로 그 부위가 뭐다? 막창자 맹장 시쿰이고 여기에 염증이 생긴 게 맹장염이 아니고요.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꼬리 달린 거 보이시죠? 붕어빵 만들면 붕어빵에 붕어 아닌데 위에 그 밀가루 넘쳐가지고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꼬리예요. 이 꼬리 이름이 막창자 꼬리, 충수, 아펜딕스라고 하는데 이 아펜딕스에 염증이 생긴 게 아펜타이티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부르는 충수돌기염입니다. 그래서 맹장염 하지만 맹장염은 틀린 한글어이고요. 충수돌기염이 맞아요.
이제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맹장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충수돌기염입니다. 맹장은 아예 다른 부위죠. 그죠? 맹장은 시쿰이고요. 여기서 이제 대장, 콜론인데 올라가는 대장, 어센딩 콜론, 가로로 가는 대장, 횡행결장, 트랜스버스 콜론, 내려가는 대장, 디센딩 콜론이고요. 자, 대변이 이제 나가려고 S자로 굽이친다. S자 결장, 시그모이드 콜론, 대변이 모아져 있는 직장, 렉텀, 렉텀에서 마지막 항문, 에이너스, 항문. 요게 이제 대장 끝이에요. 자, 큰 창자 대장, 아까 여기 맹장, 시쿰인 거, 시쿰에 뭐 달려있다? 아펜딕스라는 꼴이 달려있다. 책에도 책 맨 뒤에 부록처럼 되어 있는 거 아펜딕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더하기 IT, IS 염증 붙였다. 아펜타이티스 충수돌기염이다. 맹장염 아니다 라는 거. 그리고 결장 콜론은 그냥 그 구조적 차이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장처럼 듀오데넘이 하는 일 다르고 제주넘 하는 일 다르고 일리움 하는 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구조가 올라가는 구조, 가로 구조, 내려가는 구조여서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딩 콜론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에 굽이친 거 시그모이드 콜론, 그리고 렉텀, 항문 에이너스입니다. 항문은 해부생리학적인 기능으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항문에서는 외과적으로 이 항문 기둥, 에이널 콜룸이라는 부분에 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으면 어떻겠어요? 혈관이 터지고 부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항문 질환이 호발하는 거죠. 항문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치질이라고 하는 거는 혹처럼 생기는 치핵,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그리고 항문에 구멍이 생겨서 구멍, 동굴이 생기는 치루,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긴다? 이 항문 기둥, 에이널 콜룸에 혈관이 많이 있어서 생기는 거다라는 거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은 간입니다. 자, 우리 역시 공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이제 그 소화 계통의 기계 쭉 그 관을 다 봤죠? 이제 다음에 이어서 간이랑 췌장, 이자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